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SK 주식회사 CNC 소속이고요. 중소 중견기업, 저희 그룹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 대상으로 해서 ESG 경영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클릭 ESG라는 플랫폼을 22년도에 구축했고요. 그때 PM을 맡았고, 현재는 중소 중견기업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진단했던 기업들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그룹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급망 ESG 진단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말씀드리기 앞서서 앞에 연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하고 좀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중복되는 내용들은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 ESG 하면 뭘까라고 저희가 고민해 봤을 때 결국은 데이터 싸움인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성 보고서나 여러 데이터를 봤을 때도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그 기업의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ESG 경영을 좀 잘 하려면 데이터를 얼마나 관리를 잘 해야 되냐라는 게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저희 SK그룹의 공급망 ESG 데이터 관리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는 두 개로 좀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는 저희 그룹의 공급망 ESG 정책, 그다음에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그룹에서 진행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코트라 양은영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CS-DDD 굉장히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 어디까지 해야 될까? 궁금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왼쪽을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희 그룹에서 바라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실사의무조항을 많이 좀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5가지, 어디는 7단계다, 어디는 5단계다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저희는 5단계로 좀 나눠서 키워드를 좀 뽑아보면 내재화, 두 번째 식별, 세 번째 관리, 네 번째 모니터링, 다섯 번째 공시, 요 5개의 단계를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그룹에서 진행하는 정책을 수립하기에 앞서서 사례를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클릭ESG라는 플랫폼을 22년도부터 오픈해서 사용하면서 22년, 23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한 2,000개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들의 데이터를 좀 취합을 해서 진단 결과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10점 만점으로 보면 저희 기업들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ESG 수준은 3.5점입니다. 굉장히 낙제 점수에 가까운 점수입니다. 아직 정말 수준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구성원 수도 낮고, 그다음에 ESG 자체를 약간 투자 기반으로 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게 진짜 현실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좀 나눠서 봤을 때를 보면 지배구조, 사회 같은 경우는 점수가 평균보다 높게 돼 있습니다. 단 그렇지만 환경과 지배구조는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사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관리되는 지표나 해외 공급망 사례나 관리 외국 지표들을 봤을 때 대부분의 규정이나 아니면 취업규칙 항목처럼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취업규칙 없는 기업들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 항목 자체가 아직까지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지만 환경이나 지배구조 같은 경우는 정말 낙제 점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좀 취약한 종목을 보면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생물다양성, 친환경 제품, 원부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 내에서도 또 낮은 점수를 포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황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했더니 부담되는 그 EU 규제들을 좀 살펴보니 제일 먼저 많이 나오는 게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CBM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CS-DDD 등등 하고 맨 마지막에 또 에코 디자인까지. 오늘 코트라에서 양은영 시장에서 말씀해 주신 모든 규제들이 다 지금 현재 국내 기업들이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 규제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이런 규제들이 많은데 대응을 잘하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51.9%가 전혀 대응 못하고 있다고 하고, 그중에서 또 16%는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퍼센트를 합치면 거의 80%에 가까운 부분들이 70%에 가까운 기업들이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장표는 앞서 양은영 실장님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와랑 동일한데요.
그러면 공급망에 포커스를 둬서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공급망 실사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도 뭐가 더 어렵냐라고 봤을 때 진짜 공급망 실사가 40.3%나 되고요. 그 다음에 의무공시, 순환경제선으로 나와 있고요. 실제로 공급망 실사를 시행하거나 수준 부분을 살펴봤더니 81% 가량이 시행을 아직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수와 시행 안 하는 비율을 다 보시면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 올라가야 될 산이 아직도 저 밑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는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필요성을 좀 느껴서 좀 현재 있는 장표처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럽 규제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지금 확정되거나 지금 검토 중인 EU 규제가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한 43개 이상 되는 규제들이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규제도 있고 검토 중인 규제도 있는데요. 이런 규제기관들의 요청에 의해서 글로벌 수요처에서는 국내 대기업들, 수출기업들한테 계속 요구를 합니다. CSDD만 보더라도 실사를 해라, 공시를 해라. 굉장히 많은 요구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면 국내 기업인 대기업은 그대로 있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협력을 위해서 협력업체한테 또 요구를 하게 되고 실사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차 협력사만 하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EU에서는 N차 협력사까지도 오픈해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저 아래로 하이라키를 내려가다 보면 N차 협력사까지 내려갔을 때는 대기업 입장에서도 N차 협력사에 대한 정보를 얻어와야 되는 현실이 닥쳐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협력업체는 위에 대기업한테만 제공해 주면 되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부 협력업체들을 보면 직접적으로 글로벌 수요처의 요구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돌고 누구 하나만 잘하면 될 게 아니라 저희 그룹에서는 그래서 ESG 관리에 대해서는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는 중견기업에서도 ESG 경영을 동참할 것을 좀 요구를 하고 있고 그거를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인센티브 정책들이나 페널티 기준들을 좀 제시하고 있는데 아까 서스틴베스트에서도 실사 나갔다 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현실이긴 합니다. 참여를 요구를 했지만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고요. 점수 나오면 우리한테 너무 불이익 아니에요라는 볼멘 소리들이 많다 보니까 참여를 거부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되기 때문에 협력업체에서도 지원이 필요하고 그 협력업체를 끌어올리기 위한 원천기업, 대기업에서의 노력도 필요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는 공급망 ESG를 했을 때 이꼴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결국은 팀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협력사, 그 외에도 정부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산자부라든가 환경부에서도 많은 플랫폼이나 정보 사이트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중소기업들 컨설팅을 나가보면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지표 자체도 어려운데 이 내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어떻게 꾸며야 돼? 라는 게 항상 퀘스천이세요. 근데 사이트를 찾아보고 정부기관의 플랫폼을 찾아보면 정말 많은 정보들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외부의 중소기업들 컨설팅을 나가면 오히려 제가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을 홍보하는 입장이 되기도 하고요.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 중소기업중앙회 규정내집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규정내집을 통해서 관리 정책이나 목표 수립할 때 활용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올라갈 수 있는 리소스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플레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픽에서 육상 경기처럼 나만 잘 뛰어서 1등하는 게 아니라 축구나 야구처럼 같이 협력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되는 환경이 좀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SK에서 생각하는 협력사 공급망 ESG는 협력사의 ESG 리스크를
잘 관리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리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일 것 같고요.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잠재적인 리스크를 예방 완화 조치하고 리스크 제거 최소화를 해서 공시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하자라는 큰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토를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에서 제공한 공시 정보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봤을 때 CEO 인사말에 항상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혹은 존경하는 주주 고객 여러분, 이렇게 썼었습니다. 요즘엔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친애하는 혹은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씁니다.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 돈만 잘 벌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래서 주주만 마음만 돌리면 우리 기업은 잘 될 거야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이해관계자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그럼 이해관계자가 누구냐? 기업, 구성원, 고객, 정부, 사회, 정말 많은 투자자, 많은 부분들이 엮여 있습니다. 특히나 ESG가 화두가 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투자자의 니즈, 이해관계자의 니즈들이 폭발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해관계자들의 니즈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의 기업 정보를, 깨끗한 기업들, 신뢰 있는 기업 정보를 공시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시라는 것이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도 나의 기업을 확장하기 위한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라면 깨끗한 양질의 정보를 잘 축적하고 관리해서 공시할 수 있는 환경까지 올라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 그룹에서의 ESG 그 기본 방침을 하기 위해서 인식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중기중앙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원청사에서의 관리 기준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느냐 했더니 아주 대략적인 가이드만 제공하고 있다. 오히려 명확한 공개 자체가 2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관리 개선을 위한 지원 수준이 어떠냐? 아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64.5%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있는 방책이 없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호소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그룹에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3단계 정책 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22년도에는 앞서서 보신 CSDD의 의무 조건에 따라서 정책 내재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식별이나 관리를 위한 진단 검증을 작년에 전체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선 지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올해 진행을 하고 있어서 특히나 이제 진단 검증을 위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데이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서 IT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저희 멤버사뿐만 아니라 외부 기업들까지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례를 좀 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그룹의 전체 프레임워크입니다. 혹은 저희 클릭이스트가 갖고 있는 전체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들면서 프레임워크를 구성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공급망 CSDD에 있는 실사 의무 조항에 근거해서 정책 부분은 내재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단 평가는 식별과 관리, 오른쪽에 성과 개선 지원은 모니터링, 그 이후에 공시까지 연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진단 평가 부분에서 저희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상에서 원청사, 협력사, 검증사 그리고 저희 관리자까지 4개의 스테이크홀더들이 모여서 온라인상에서 검증을 해서 점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항목별로 저희가 간단하게 그 체크포인트를 한번 공유를 드리려고 좀 장표를 가져왔습니다. 기준정보관리 같은 경우는 원청사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첫 번째, 내재화를 하기 위해서는 ESG 정책이나 행동규범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럼 누굴 진단할 거야? 라고 한다면 정보 협력사에 대한 선정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건지 뭐 규모가 작더라도 이 업체만 아니면 안 된다는 건지 이런 형태의 선정 기준이 내부적으로 정책이 수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업군별로에도 차등적인 적용이 필요합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협력사를 동일하게 평가한다는 것은 불합리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사회 지배구조별로 중요도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협력사에 대한 산업군도 충분히 분류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자가진단 같은 경우는 뭐 현대자동차에서도 내부 교육을 진행하시지만 저희도 동일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진단에 대한 평가 기준이라든가 그런 걸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 외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증빙 서류들을 가이드북 형태대로 제공을 해서 좀 더 협력사들이 수월하게 증빙 자료를 작성을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원청사는 그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협력사에서 자가진단한 결과를 확인하는 활동까지도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검증까지 끝나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확보되면 오른쪽에 있는 화면처럼 플랫폼에서는 전반적인 ESG 평가에 대한 진단 점수를 노출을 해드리고요. 이 리포트 안에는 검증사에서 검증한 검증 의견까지도 제시를 해드리고 맨 마지막에는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나와 있는 ESG 데이터북을 바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ESG 데이터북까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모니터링과 개선 활동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는 향후에 3년 내에 달성 가능한 퀵인, 단기, 중장기 과제를 선정을 해서 각각의 영역별로 달성을 했을 때 몇 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목표치를 제시해주면 조금 더 그 힘차게 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컨설팅을 할 때 이런 성과별 시뮬레이션이나 원청사 기반으로 원청사한테는 업체별 지표별 시뮬레이션 자료도 제공을 하면서 약간의 당근과 약간 의욕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개선과제 프로세스입니다. 개선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진단을 했는데 내가 위험한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럼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를 누군가가 코칭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개선과제를 작성한 게 정말 잘 작성된 건가? 라는 의구심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검증사를 통해서 협력사와 같이 논의를 통해 가지고 개선과제를 검토하고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는 원청사와 함께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은 저희 플랫폼 한번 짧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 소개 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저희가 클릭 ESG를 만든 목표는 저희 그룹만을 쓰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ESG를 필요로 하는 중소 중견기업들, 굉장히 어려워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는 단순히 그냥 진단뿐만 아니라 ESG 데이터 허브라고 해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할 수 있는 모듈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환경사회 지배구조 영역에 해당되는 탄소 배출량 관리, 윤리경영, CDP, 인권평가 등등을 서브 라인업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 여기 제 연락처를 좀 적어드려야 되는데 뭐 포럼 자리라서 저희 홍보만 할 건 아닐 것 같아서 제 이름은 못 적었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좀 문의할 사항 있으시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 이름 최용국 치시면 대한상공회의소 으쓱에 전문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메일 주소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보내셔도 되고 불편하시겠지만 동반선장위원회 통해서 연락 주시면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된 ESG 경영 활동이 되시길 바라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